자, 이번 시간은 경제를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출산이 국가 미래 위기 요소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부가 나름 파격의 제안을 일단 시도를 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1억은 크잖아요. 적지 않은 액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올까요? 지금 이제 서베이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름이 딱 그래요. 출산 지원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라는 게 딱 카피로 네. 있습니다. 이게 건의기에서 하고 있고요. 17일부터 26일까지 지금 서베이 조사 진행 중이고 이게 지금 국민 생각함이라고 있어요. 국민 생각함이라는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금방 또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셨어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4,431명이 참여를 했어요.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가입을 또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겠죠. 일단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4,43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또 재밌는 게 추천과 비추천을 또 받더라고요. 그래요? 추천이 498명, 498. 그다음에 비추천이 244명. 그러니까 추천이 더 많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의 이제 생각을 지금 이제 좀 알고 싶어서 여론의 추이를 이제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그러니까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억 원을 주면은 직접 지원입니다. 동기부여가 될지 한마디로 이제 1억 원 준다 그러면 내가 애를 낳을지에 대한 의견을 이제 묻고요. 두 번째는 한 23조 원 정도 재정에 들 것을 보고 있는데 이거 써도 되냐 이거죠. 재정 지출 여기서 써도 되냐 이걸 또 물어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예산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다른 예산에서 갖고 와도 되냐?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봐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가 다른 아이디어가 없는지 이 네 가지를 이제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의미가요. 정책 전환을 앞두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민심을 보기 위한 살피는 거군요. 네, 하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아마 서베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렇게 심각한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14세기 유럽 흑사병 때 인구 감소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돈을 쓰더라도 일단 저출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지만은 이제 곧 이제는 장년층이 되고요. 시니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지?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소는 누가 키우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누가 내 국민연금을 내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생산을 누가 해주냐가 문제예요. 내가 이제 노동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생산 인력의 감축이 되죠. 그럼 생산 인력의 감축이 되면 소비 인력도 사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축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사실상 뭐 말 그대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대한민국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중세 흑사병 수준으로 인구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뭘 했냐면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21년까지 무려 280조 원이라는 재정을 썼습니다. 맞아요. 근데 효과가 없다고 지금 외신에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상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 뾰족한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을 봤더니 0.65명입니다. 이게 합계 출산이 뭐냐 그러면 여성이 가임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는 15세에서 49세로 보거든요. 이 가임기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을 수 있는 기대치에 대한 출산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한 명 낳는다 그러면 여자 한 명이 낳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가 합산해서 낳잖아요. 그럼 사실 0.65명이면 이게 사실 두 명이 나와서 한 명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심각한 거죠, 사실. 그리고 실제 또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연간으로 보면은 0.78명인데 재작년이요. 그러다가 작년이 이제는 0.72명으로 됐고 그다음 올해는 0.6명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똑똑 떨어져. 네, 똑똑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심각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가별로 논의가 하고 있고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재정을 써갖고 지금 좀 합계 출산을 끌어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제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파격적인 정말로 파격적인 알을 한 명이 나오면
정말로 1억 원을 주는 이런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다른 게 기존에는 지원이 간접 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센터 세운다든지 맞아요. 뭐 관리해서 관리비 들어간다든지 돈은 꽤 드는데 예. 체감자 안 되고. 왜 체감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가 뭐가 다르냐면 직접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1억 원을 직접 주겠다라는 거에서 이 부분이 과거와 다른 맞아요. 어떤 정책의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자체 갔는데 뭐 어디 지역 가서 아기 낳으면 얼마를 준다 이런 네, 얘기 맞아요. 하면서 그런 거에 더 혹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이 1억 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지난 2월에 그 부영그룹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산 직원들한테 자녀 1억 원씩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뭐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었고 네. 상당히 파격적인 그 당시의 제안이었는데 그때 반응 어땠습니까? 뜨거웠죠. 뜨거웠죠. 정말 뜨거웠고요. 지금도 뜨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MZ 세대들이 부영그룹 다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부영그룹에서 그 시무식이었습니다. 2월 달에 이제는 뭘 했냐면은 야, 출산 직원에게 자녀에게 1억 원씩 주자. 그래서 실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도 있잖아요. 그 다자녀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또 그리고 세 자녀가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일단 3억 원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제 정부가 토지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영구임대 아파트를 주겠다. 이거 선택해라.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글쎄요, 저는 3억 원을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파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영그룹에서 먼저 이런 뭐 발표를 했었고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굴지의 우리나라 대기업들도요 출산 축하금 이런 명목으로 사실상 주는 돈이 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부영이 말 그대로 1인당 1억 원을 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뭐 재계에서도 뜨거운 이슈였고 이제는 사실상 이런 것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면 좋겠지만은 이건 워낙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정부가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이제 서웨이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들이 관련 복지 제도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난임 시술비 지원도 있고 돌봄 휴가도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사실 이게 복지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최장 2년입니다. 이게 SK그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최장 2년이라는 거는 기존에 쓰는 제도가 있어요. 일, 뭐 병행, 일, 가정, 양립 법률 안에 보면은요. 뭐냐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들에게 뭘 할 수 있냐면 육아휴직 1년하고 단축근무 1년 이거를 쓸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야 그런 제도가 있었어? 아마 그러신 분들이 태반이실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육아휴직 2년 더 쓰는 거거든요. 거기 추가로 거기서 인연을- 또 육아휴직을 2년 더 쓰다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내가 만약에 그 임직원이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기업들이 이제는 또 장려금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만 원에 아이가 나올 때마다 축하 장려금을 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일단 이런 복지 제도가 있더라도 경영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에서 눈치 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맞아요. 사용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경영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기업들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차원에서 사실 몇 명, 몇십 명 뭐 통크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네. 국가 차원으로 하면 이게 그 규모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겠고 아까 이제 그 뭐지 22조, 23조, 네. 22조 얘기하셨는데 1인당 1억이면 예산이 감당 가능한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그 22조를 그럼 또 어디서 끌어와야 되나 문제는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짚어볼까요? 이게 그러면은 아까 뭐 정부가 얘기하는 건 22조, 23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작년에 신생아 수를 봤더니 23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23만 명에서 거기서 곱하기 1억 한 거죠. 그래서 한 23조, 22조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정부가. 그러면 그 예산을 이제는 집행을 하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결국에는 거의 아까 서베이 조사에도 써져 있어요. 질문 3에 다른 곳에서 예산에서 끌어올 수 있는 예. 끌어와야 된다. 다른 예산에서 끌어올 텐데 이거 국민적 합의를 해주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이라는 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든 아니면 예산 없으면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예비비까지 없으면 추경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국가 부채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채권 발행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연이에요, 연.
예, 연으로 들어가기 매년. 때문에 그렇죠 매년이죠. 맞아요. 예, 출생 수가 23만 명씩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네. 고민하고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뭐 돈을 안 들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직접 지원이니까 네. 티 안 났던, 뭐 네. 티가 안 났다기보다는 체감이 안 됐던 네. 간접 지원 쪽을 좀 이렇게 끌어다 올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가 이제 쓰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기존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정부의 이제는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제 피부적으로 사실 와닿지는 않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이거를요 이제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겠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 보면은 추천 있잖아요. 정말 추천 누르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추천을 눌러서 이렇게 저는 해당이 없지만은 우리 앞으로 아이를 낳을 이제 젊은 부부들에게 점점 늘겠죠. 예, 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정말로 이렇게라도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확고한 뭐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뭐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 오늘 마음입니다. 경제읽기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관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